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21일 공식 개통을 앞둔 삼성전자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성능 저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네이버 카페 삼공카, 즉 삼성 스마트폰 공식 카페 삼성전자 스마트폰 커뮤니티, 삼성 멤버스 등 IT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사전 예약 개통 기기를 수령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델 카메라 안쪽에 습기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이 뜨거운 상태에서 차 안 에어컨 송풍구 앞 거치대에 제품을 거치하면 카메라 렌즈 겉면이 아닌 안쪽에 물방울이 맺혀 닦을 수 없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물방울은 30초에서 1분 내에 사라집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방수폰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며 실제 서비스 센터 접수 건수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결로 현상은 이전에도 종종 제기돼 왔는데요.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내부에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공기는 통하도록 고어텍스를 에어벤트홀에 부착하는데 이 때문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서 공기 중의 습기가 같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습기가 유입된 상황에서 제품 내외부 온도 차이가 크면 내부 습기가 응결돼 결로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 이용자들은 이번 갤럭시 노트 20가 그런 빈도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내 유튜버 테크몽이 차량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맞춘 상태에서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S20,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차례로 거치대 앞에 두고 실험한 결과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S20에는 물방울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소량의 습기는 제품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심한 결로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경우 카메라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급적 에어컨 송풍구처럼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곳을 피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윈도우 텍스트 편집 소프트웨어인 노트패드 플러스의 중국 유통을 돌연 차단했다고 17일 IT 매체 테크크런치가 전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을 반대하고 민주화를 지지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노트패드 플러스는 프랑스 개발자 돈 호가 개발한 윈도우용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하는 개발자용 문서 편집기라 할 수 있죠. 평범한 텍스트 편집기가 문제가 된 것은 지난 7월 16일 노트패드 플러스 V7, 8, 9 버전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개발자인 돈 호가 이 버전의 명칭을 홍콩 시민과 함께 라고 붙인 후 소개글에 홍콩 보안법에 대한 반대와 민주화를 추구하는 홍콩 시민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노트패드 플러스 앱을 17일부터 차단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노트패드 플러스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QQ 브라우저나 위챗 내장 브라우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웹페이지에 금지 콘텐츠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접속이 차단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노트패드 플러스 개발자 돈 호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릴리즈나 개발 블로그를 통해 중국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게시한 바 있습니다. 노트패드 플러스는 오픈소스인 GPL 자유 소프트웨어로 배포되며 한국어를 포함한 전 세계 90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전 세계 많은 개발자가 즐겨 사용하는 앱이며 중국에서도 인기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글로벌 대형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도 틱톡 인수전에 가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라클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틱톡 인수를 위한 사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이용해 18일 보도했습니다. 오라클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틱톡 운영 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라클은 바이트댄스 일부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제너럴 아틀랜틱, 세콰이어 캐피털 등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90일 안에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 부문을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바이트댄스는 틱톡 미국 사업 매각에 나섰고 현재로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올라 있습니다. 트위터도 틱톡 인수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낮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틱톡 사업을 인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틱톡 인수전에 뛰어든 배경은 확실치 않습니다.
오라클은 그동안 기업용 솔루션 사업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 행보를 보여왔지만 틱톡 같은 B2C 서비스와 오라클은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현재 43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머니게임을 벌일 실탄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상향되면서 서울 및 판교 테크노밸리에 주로 위치한 게임 업체들도 재택근무로 속속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와 위메이드, 웹제는 21일까지 재택근무에 돌입했습니다. NHN은 28일까지 재택근무를 진행하되 최소한의 업무 협업을 위해 월 목요일을 협업데이로 지정해 유연하게 출퇴근하도록 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또한 8월 말까지 재택을, 카카오 게임즈와 블리자드는 추가 공지 시점까지 재택하기로 했는데요. NC소프트는 전사 순환 재택 근무제를 19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합니다. 이번 주는 1일, 다음 주는 2일 재택근무일을 지정한다고 하네요. 31일 이후 근무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일 근무 1일 재택을 시행했던 넥슨도 3일 근무 2일 재택으로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크래프톤 및 타 게임사 또한 추후 상황을 보고 재택을 결정할 것으로 전했다 하네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커머스 사업에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 현 스마트 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한 행위 등이 시장 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신고된 안건을 심의합니다. 전원회의를 통해 공정위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제적의원 9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18년 이베이 코리아, 옥션 등이 네이버가 스토어팜과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판매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타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판매업자는 스토어팜 입점 시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네이버는 입점 사업자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이에 대해 이베이 코리아는 네이버가 스토어팜에 입점한 네이버페이 결제 상품을 타사 제품보다 우선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회의 결론에 대해 업체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이를 한 달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